예,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온라인 강의로만 벌써 13주 차인데요. 예, 중간고사 빼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다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보게 됐는데요. 이것도 또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5일 날, 6월 5일 날은, 제가 마지막 주니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 겸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튼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실무 프레임워크들, 그러니까 틀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까지는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전반부에 공부를 했다면, 후반부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 그래서 총 9가지, 플랫폼 비즈니스, 롱테일 비즈니스, 공유경제 비즈니스, 이 세 가지는 보통 고객을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고객 관계, 유통 채널의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고도 융합형, 그리고 PSS,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PSS는 뭐의 약자죠?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그러니까 제품 기반 아이템이었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서비스 기반으로 바꾸면 또 다른 사업 모델이 나온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이었고, 네트워크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전환 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용을 줄여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각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 예,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은 6차 산업을 정확하게 예를 들었었죠. 그렇죠? 융합형. 그리고 TBL, 예, 트리 바틀 레이블이라 그래서 세 가지 수익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는 경제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성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뜨고 그러한 사업 모델이 뜬다. 예, 그게 바로 TBL 모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면 다단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 사업들은 대부분이 앱도 그렇죠. 앱도 그렇고 인터넷 기반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바로 무료용 사업이다. 무료용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해서 총 9개 플랫폼, 롱테일, 그리고 공유경제 3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4가지, PSS 5가지, 그리고 네트워크형 6가지, 그리고 TBL 7가지, 무료용 8가지. 하나 어디 갔냐? 하나. 하나 어디 갔냐? 다시 8가지였나? 플랫폼, 롱테일, 공유경제, 그다음 융합형, PSS, 네트워크형, TBL, 8가지였네. 8가지. 그죠? 8가지. 맞나요? TBL까지 8가지. 하나, 둘, 셋, 넷. 개방형이 빠졌네. 개방형. 그죠? 그래서 총 9가지예요. 9가지. 자, 개방형은 넣으려면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외부 파트너와 체계적 협력. 이거는 네트워크가 가깝겠네요. 개방형. 개방형도 들어가야죠. 개방형. 그래서 9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주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정리를 하는 단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신사업,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아이데이션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사업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에, 그것도 가치 있는 사업에
예전에는 어떤 사업이라고 했죠? 예전에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싼 이게 가치였으면 요즘엔 어떤 게 가치예요? 무조건 다른이에요. 다른. 기존과는 다른. 근데 그 다른 게 제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우,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바꾸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다. 새로운. 그리고 사업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 이런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데이션하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하기 전까지는 전략적인 6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업의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아시겠죠? 신사업을 런칭하기 위한 6단계 프로세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요. 일단 써드릴게요. 천천히. 예. 클골. 22 정도면 좋을라나? 더 작아야겠다. 글씨 좀 좀만 줄이겠습니다. 이게 늘려놔가지고. 네,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사업의 6단계 프로세스. 네,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신사업 6단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가이드라인 구축 아니면 설정. 아시겠죠?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업 아이디어 개발. 예. 사업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사업 쪽으로 전개를 할 건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보 사업 선정. 그죠? 어떤 사업을 그럼 할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면 벌써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도 기존 사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 개발이에요. 아이디어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그럼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할 건지 후보 사업 선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선정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예.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거. 예, 이게 이제 네 번째.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배우셨던 게 전반기하고 이제 후반기에 제일 많이 배우셨던 게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걸 배우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잘 짜여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사업 타당성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MVP도 필요하고 고객과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을 전개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릴 건데 예,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부 일정 또는 사업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마스터 플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6단계 프로세스를 좀 기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을게요. 기말고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신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 그러면 무슨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데이션을 그냥 풀어놓고 하다 보면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내 구멍가게야, 수준이. 근데 구멍가게인데 돈도 1억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10억이 필요한 사업들을 아이데이션 하면 필요가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사업, 그러니까 진행할 사업에 대한 뭐예요?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뭐 자금 1억 이상 투자하는 건 우리 하지 말자. 최대 1억이야. 그리고 적어도 업종은 어떻게 된다? 예. 업종은 우리 지금 제조고 그리고 제조 기반으로만 좀 쭉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뭐 인터넷이 발달한다 해서 인터넷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거나 그러지 말자. 예, 그러면 우리 업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업. 이 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음. 기업에 있어서는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핵심 역량이라는 게 구축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핵심 역량, 핵심 역량.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핵심 역량은 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에 따라서도 핵심 역량, 색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색깔이 생겼는데 갑자기 B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회비용이, 전환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운 사업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조직의 문화에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완벽하게 바꾼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금이나 업종 그리고 업이 어떤 쪽까지만 한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도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도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먹거리인데 갑자기 유통 쪽까지 손대지 말자.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 안에서만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 자, 이걸 개발할 때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그냥 조건 없이 야 그것도 아이디어야 이러지 말고 그냥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를 우리는 어떤 걸로 여기서는 그렇죠. 예. 브레인스토밍을 예. 비즈니스 모델 유형 또는 한 가지 모델이라도 아이데이션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데이션은요. 쭉 올려볼게요. 여기서 아이데이션은 이렇게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으면 요거 하나만 바꿔서도 사업이 되면 요거 하나에 대한 아이디어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성 기저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성 기저귀 죄송합니다. 여성 생리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생리대를 만약에 이거를 한번 고객 세분화 해가지고 그 유아들한테 채워보면 어떨까? 그게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기저귀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저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성 기저귀라 그랬네. 여하튼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예,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안 해도 돼. 브레인스토밍은. 자, 이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필요한 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수압 분석. 예, 수압 분석. 그래서 기존의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가지고 뭐래요? 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거죠. 이런 수업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텐센트라고 아세요? 네,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한번 텐센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회사죠. 와, 무슨 60만 원씩이나 하네. 와, 지금 주가가. 네, 이 회사는 뭐든지 쉽게 얘기하면 벤치마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이 떴다. 그럼 아이폰 비슷한 걸 만들고 또 아이패드가 떴다. 아이패드 비슷한 걸 만들고 아시겠죠? 예.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아마 전기차도 아마 만들지 않나 얘네들이 뭐 주요 제품이 뭐지? 쳐볼게요. 아주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예 그렇죠 이런 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게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쇼핑몰도 거의 따라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떴다 이 사업이 그럼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벤치마킹. 근데 이 벤치마킹은 우리 같은 창업자들은 좀 어려워요. 예, 아주 조그만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업종을 따라하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인 부분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데이션을 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래요? 어떤 쪽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개발을 정리해서 뭐예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이 뭐다 정도만 알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후보 사업을 평가해야 되겠죠. 예, 후보 사업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의 방법은 뭐 5점 척도도 있고요. 그리고 정성 평가도 있고 이거는 뭐 마음이에요.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 기획팀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 경영자가 속해 있는 임원 회의 같은 데서 결정을 하겠죠. 그쵸? 예, 제품 개발팀이나 서비스 개발팀이나. 그래서 이런 데서 결정된 사업, 결정. 차세대 사업이라고, 신사업이죠. 그게. 신사업 결정이 되면, 그쵸?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예, 결정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 설계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하고요. 보통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린 캔버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첫 번째 돈에 대한 거, 수익 흐름, 재무, 그렇죠? 이런 거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예측,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출 예측,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제부터 내가 돈을 적자보다 흑자가 더 많아지게 될지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야죠.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잠재성이라든가 아니면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법들 아니면 프레임을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야겠죠.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요, 업무 분석이에요. 업무 분석.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무가 있는지 이 내용을 제대로 적으려면 여기를 잘해야 되겠죠. 여기 비용 구조라든가 핵심 활동이라든가 수익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 파트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줘야지 이 업무 분석하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일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업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요 업무들이 주로 뭐냐? 주요 업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먼저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인력, 뭐,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투자, 활동, 또 재무 분석, 이런 것들,
그렇죠?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짜는 거, 이 6가지 프로세스가 바로 뭐예요? 신사업을 런칭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가지 아시겠죠? 자, 그럼 더 뒤로 또 하나 넘어가서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매트릭스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중에서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면 후보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나의 프레임이 뭐냐면 니즈, 시즈,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니즈, 시즈, 매트릭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결국은 외부 환경 그리고 내부 환경을 수압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외부 환경 이런 뭐예요? 외부 환경 이거는 니즈예요. 니즈. 예. 외부 환경 한마디로 어떤 제품이나 산업군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부 환경적인 니즈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니즈예요. 니즈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부 환경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많은지 또는 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 역량이 있고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글로벌 네트워킹을 내가 하고 있는지 글로벌 체인이 있는 회사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위협 또는 단점을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시즈예요. 시즈 아시겠죠? 자, 위에 게 니즈, 밑에 게 시즈라고 표현해요. 그 한마디로 니즈는 좀 광대하고 크고 외부 쪽, 그리고 시즈는 우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시사점에 관련돼서 뭘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아시겠죠? 이게 니즈, 시즈,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이거 자, 니즈시즈 이 업체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네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써놓으면 안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GE의 경우 사용한 니즈, 시즈, 매트릭스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GE 같은 경우에는 니즈,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본 게 뭐냐면 웰빙이나 웰빙으로 인한 그러니까 잘 살다 보니까 고령화가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예, 이걸 첫 번째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로 분석한 게 뭐냐면 근데 개발도상국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글로벌 시장이 많아지더라. 예. 이걸 또 두 번째 외부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또 외부 환경이 있냐면 환경이라든가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외부 환경의 변화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뭐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연구개발 역량이 확실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계 제조 기술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벌한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린 강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점과 그리고 외부 환경 요소를 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웰빙 고령화와 관련된 그리고 연구개발이나 기계제조 기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의료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굵직하게 일단은 그 사업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도상국이 계속 늘어가니까 그런 쪽에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저비용 혁신 제품들, 특출나지만 아니면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예, 저비용으로 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개발해 보자. 또 세 번째로는 환경이나 자연을 보존하는 거를 신경 쓰는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수처리 사업도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굴뚝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즈 그러니까 이 내부 분석을 통해서는 시사점이 뭐다? 아, 우리는 근데 인터넷이라든가 IT 쪽이 좀 약하니까 이쪽을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예,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니즈, 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시사를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헬스를 강조하는구나. 그러니까 헬스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개도국. 그쵸? 개발도상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오케이. 이걸 BOP 시장이라 그래요. 예. 버텀라인 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시장, 그리고 세 번째, 에코 매지네이션. 한마디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 예.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나의 요런 그 외부 환경을 먼저 트렌드라 그러죠. 트렌드를 표시하고 그 트렌드와 그리고 내부 역량, 강점을 보고 이게 장점이 되겠네. 단점은 없어요. 장점, 강점을 파악해서 이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이데이션 하는 거. 이게 바로 니즈 시즈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참 아이디에이션이라든가 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또 예,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업 평가 및 아이데이션을 위한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위한 니즈 시즈 매트릭스. 예, 재밌는 매트릭스네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예요? 후보 사업 평가를 하는 거네요. 이게 바로 후보 사업 평가. 예, 후보 사업 평가를 위해서 BMO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이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예, 그 기존 사업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의료 장비 사업 대상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의료 장비 사업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의료 장비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매출은 어느 정도 발생할까? 또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날까?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죠? 후보 사업 1, 뭐 의료 장비 사업. 그 다음에 또 하나 표를 만들어서 평가 사업 2, 그래서 저비용 혁신 제품 개발 사업.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면 되겠죠? 자,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장 규모를 봐야 되고요. 그죠? 시장 규모. 얼마나 커질 건지. 그러니까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눠지네요. 이 BMO 매트릭스는 첫 번째 사업 매력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쵸?
사업 매력도를 측정하는 게 6가지고, 그리고 자사 매력도를 측정하는 게 또 6가지 정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